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최근 투자 세계에서 가장 핫한 분이죠. 캐시 우드, 일명 돈나무 누나라고도 불리는데요. 아크 인베스트를 이끌고 있는 이분은 좀 특이하게 좀 액티브한 ETF로 저세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분이에요. 이번에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빅 아이디어라는 리포트를 배포했는데요.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해요. 앞으로 세상을 바꿀 정말 큰 투자 기회로 이런 다양한 테마를 리포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. 이런 모든 것들의 이 기반, 베이직이 되는 거는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클라우드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반도체가 들어가죠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반도체와 이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.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는 크게 이 CPU, 그리고 이 GPU, 그리고 삼성이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와 이 낸드 플래시를 들 수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건 두뇌죠, 두뇌. 이 CPU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CPU의 최강자는 항상 인텔이었죠, 인텔. 지금도 이 데이터 센터에 거의 90% 넘는 이 CPU 칩은 지금 인텔이 독식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앞으로 이 세상이 엄청나게 천재개벽 수준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. 기존에 X86 인텔이 밀고 있는 방식인데 이 점유율이 대부분이지만 10년 뒤가 되면은 27%로 쪼그라든다는 거죠. 그리고 대부분의 이 칩은 ARM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. 지금 스마트폰이 다 이 ARM 방식이거든요. 얼마 전 애플이 맥북을 기존의 인텔 칩이 아닌 이 ARM 방식으로 만들어서 대박이 났는데 이게 인텔 대비해서 이 성능이나 그리고 이 전력의 효율면이나 정말 뛰어나다고 해요. 이게 엄청 호평받고 있어요. 아마존이 지금 세계 최대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존도 이 ARM 방식으로 자체 설계한 칩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봤더니 인텔 칩 대비해서 무려 48%나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. 뭐 성능도 그렇고 전력 효율도 그렇고. 당연히 앞으로의 이 데이터 센터 칩은 이 리포트처럼 점점 이 인텔 방식은 줄어들고요. 이 ARM 기반의 방식으로 채택될 거예요. 이거는 뭐 아마존뿐 아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알리바바, 텐센트 같은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 다 똑같이 변화할 거거든요. 가격도 비싸고, 그쵸? 그리고 이 전력 소모량도 크고요. 그리고 이 수명이나 성능이 굳이 이렇게 좋지 않은 기존의 인텔 칩을요, 계속 쓸 이유가 없어요.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꼭 맞는 이 CPU를요, 이 ARM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설계하면 되거든요.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요. 어차피 설계만 하면 생산은 뭐 TSMC나 이 삼성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 해주잖아요. 워낙에 클라우드 서버 시장이 고성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도 성장을 하겠지만 아마 이 10년 길게 보면은 이렇게 꼬꾸라진다는 거죠. 그리고 대세는 이 ARM이 될 것이다. 이 인텔이 더 우울하게 만든 소식은 앞으로는 이 CPU보다 오히려 이 GPU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. 원래 GPU는 이 CPU의 그냥 계산을 돕는 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래서 가속기라고도 불려요. 이 CPU의 계산을 돕는다는 거죠. 이 CPU와 이 GPU의 차이를 쉽게 얘기하면요. CPU는 이 정말 천재적인 사람 한 명이 계산하는 거고 얘는 그냥 일반인 100명이 계산한다고 보면 돼요. 이게 워낙 이 AI 빅데이터 이 시대에 데이터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게 천재 한 명보다 일반인 100명이 훨씬 효율적인 시대가 온 거죠. 지금 이 엑셀레이터 시장은 CPU 시장의 5분의 1 토막밖에 되지 않아요. 근데 10년 뒤에는 이 CPU보다 2배 이상 큰 시장이 되는 거죠. CPU는 마이너스 1%의 억성장인데 이 시장은 20% 이상 고성장하는 거예요. 정리하자면 앞으로 CPU보다 이 GPU가 더 중요한 세상이 온다. 그리고 이 CPU 시장도 기존의 이제 X86 인텔이 추구하는 게 없어지고 이제 ARM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와, 인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. 그리고 엔비디아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왜냐하면 GPU도 엔비디아가 최고 잘하고 있고 ARM도 엔비디아가 지금 인수 추진 중이잖아요. 아크 인베스트가 처음부터 엔비디아를 염두에 두고 이거 리포트 만든 거 아니야? 라는 좀 의구심까지 들 정도인데 그렇다고
엔비디아 최고다, 엔비디아 뭐 가즈아 이렇게 몰빵하자,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. 보시면 이 CPU 시장이 결국 S86은 사라지고요. 이 ARM 방식이 뜬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ARM하고 옆에 이 리스크5가 같이 있죠. 이 ARM의 무서운 경쟁자가 이 리스크5거든요.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는데, ARM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4%? 1%대예요. 그러니까 한 자릿수죠. 영업이익은 적자예요, 적자. 이 수익 보는 회사가 아니에요. 이게 워낙 암이 이 공익적인 목적의 회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, 이 정말 잠재적 경쟁자인 이 리스크5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리스크5는 암과 달리 100% 무료예요. 그리고 이 개발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. 그래서 그 개발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암보다 더 저전력에 이 효율까지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. 아직은 이 리스크5의 생태계가 작죠. 반면에 암은 뭐 엄청 거대하죠. 전 세계 스마트폰 대부분이 암이잖아요. 근데 암이 역설적인 거는 좀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이 수익을 좀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리스크 부위가 더 커지거든요. 리스크5가.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, 암은. 이 GPU 시장도 엔비디아가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거 혼자 독식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. 왜냐하면 지금 AMD와도 경쟁 중이고요. 그리고 인텔도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CPU보다 이 GPU 시장이 훨씬 커질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인텔이 자꾸 자체 미세 공정을 포기하고 삼성이나 TSMC에 자꾸 손을 잡는 것도 좀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게다가 이 엑셀레이터 시장은요, 이 GPU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구글의 TPU도 있고요, FPGA라는 것도 있거든요. 특히 구글의 TPU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. GPU가 얘도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위한 그런 칩은 아니었어요. 단지 CPU의 연산을 돕고 이 그래픽을 좀 잘 처리하기 위해 만든 건데, 이게 AI에도 더 CPU보다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냥 사용된 거거든요. 반면에 이 TPU는 처음부터 이 인공지능 그리고 이 빅데이터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칩이에요. 전용 칩이죠. 이세돌을 격파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알파고가 당시에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했었어요. 근데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 이 알파고의 다음 버전에서는 구글이 자체 설계한 이 TPU를 사용했는데, 이 GPU 대비해서 성능은요 10배 이상 좋아졌고요, 이 전력 소모량은 10분의 1 토막으로 줄였다는 거죠. 물론 이 TPU의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잘 안 돼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TPU가 좋냐 안 좋냐 이걸 떠나서 앞으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, 알리바바, 텐센트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지금 CPU를 이미 자체 설계하고 있잖아요. 이 GPU나 가속기 시장도 자체 설계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. 이게 포인트예요. 이게 당연한 게, 앞으로 CPU보다 이 엑셀레이터 시장이 더 커지면 당연히 CPU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도 자기가 직접 설계하겠죠. 어차피 설계만 하면 파운드리에서 다 만들어주잖아요. 과거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굳이 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. 애플도 처음엔 반도체 다 외주줬거든요. 근데 워낙 많은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미래에 돈 될 것 같은, 그쵸? 특히 자신들의 어떤 제품이나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. 파운드리 쪽이 이렇게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, 이것도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생산까지도 직접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. 정리하자면은 이 GPU와 이 가속기 시장이요,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이미 AMD와 인텔까지 이쪽에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요. 심지어 이 빅테크,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까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엔비디아 물론 좋게 보지만 혼자 독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게다가 암을 지금 암을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하지만 이런 걸 인수한다고 해도 암이 수익 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, 이마저도 이 리스크5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지난 반년 동안 주식시장이 정말 뜨거웠는데
엔비디아의 주가는 평온했죠. 이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. 물론 이런 거는 다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. 실제로는 뭐 가속기 시장이나 이 CPU 시장이나 엔비디아가 다 먹을 수도 있어요. 혹은 지금 인텔이 이대로 주저앉을 인텔이 아니죠. 새로운 CPU나 뭐 가속기 시장을 뛰어들어서 또 역전시킬 수도 있고요. 이거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은 이 시장을 그 예측하려 하지 말고요. 그냥 ETF로 사는 게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. 좀 번뇌를 없애야 되잖아요. 투자에서는. 그나마 이 반도체에서 확실한 거는 이 파운드리 1위 기업이죠. 이 TSMC 같은데요. 주가가 엄청 올랐죠. 이게 남들도요 다 TSMC 좋은 건 다 알거든요. 그래서 또 의외로 수익의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결국은 또 ETF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데이터 반도체 그 시장에서 보면은 이 메모리랑 이 스토리지가 낸드 플래시거든요. 얘네도 꾸준히 성장하거든요. 이거 보면은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거예요.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나 혹은 낸드 플래시나 혹은 이 파운드리 이쪽 사업부만 따로 독립해서요. 이 미국 시장에 다시 상장하면요. 정말 투자하기 너무 훌륭한 기업이 될 텐데 좀 아쉽죠.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저는 가장 안정적이고요. 좀 확실한 투자를 꼽으면은 자신만의 그 글로벌 이 플랫폼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 대형 이 클라우드 기업. 그러면서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직접 효율적으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뭐 알리바바, 텐센트 이런 기업이겠죠. 특히 알리바바, 뭐 텐센트도 그렇지만 자꾸 이 서민들 핀테크로 이 푼돈 좀 떼먹으려 하지 말고요. 이 좀 큰 물에서 놀아야죠. 이 클라우드나 이 글로벌 반도체 쪽에 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. 특히 R&D 투자 너무 적거든요.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. 주식은요. 저는 뭐 2, 3년 단타로 해서 빠지고 뭐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저는 정말 10년, 20년, 30년 이 장기 투자해서요. 10배, 20배, 100배 먹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이 장기 투자는 이 개별 기업에 뭘 투자했니 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이 포트폴리오의 이 방향성 같거든요.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. 아크 인베스트가 이 빅 아이디어 리포트에서 얘기한 이 모든 뭐 딥러닝, 데이터 센터, 가상세계, 전자지갑, 비트코인, 전기차, 자율주행, 뭐 드론 배송, 우주 항공, 뭐 3D 프린팅, 뭐 혁신적인 신약 이 모든 미래 혁신의 이 기반이자 이 뿌리는요. 결국 저는 이 플랫폼 그리고 이 클라우드 그리고 이 반도체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. 제 포트폴리오의 거의 70% 가까이가 이쪽이에요. 제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이 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떠나서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이 방향성만큼은 뭐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좀 짧게 요약하면요. 어쨌든 이 리포트에 나온 이 4차 산업, 이 혁신의 기반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클라우드, 그리고 데이터 센터, 그리고 반도체다. 그리고 이 반도체에서 앞으로 점점 이 CPU보다는 점점 이 GPU가 중요해진다. 그리고 CPU도 기존의 인텔이 아니고 이제 ARM이나 그리고 이 리스크5가 더 중요해진다. 저는 이 리스크5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시장을 엔비디아 혼자 독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ETF 투자가 좀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파운드리나 혹은 자체적으로 이 설계가 가능한 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도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.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